제가 최근에 짧은 단식을 했는데요. 3일 금식에 3일 보식하는 단기간이었는데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사실 치유를 시작한 이래 단식을 일부러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못지않게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걸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살을 빼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 다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치유 명상 중에 금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니 실제 단식 과정도 생각보다 쉬웠어요. 몸의 치유 증상이 꽤 강렬했고 몇몇 중요한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금식 후기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어두었어요. 살은 안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도 식습관, 생활습관에 결정적인 변화들이 몇 가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당황스러운 건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됐어요. 금식 중에 이런저런 식재료를 떠올렸을 때 내 몸에 맞겠다 혹은 맞지 않겠다 하는 느낌이 왔는데 커피를 떠올리니까 이상한 맛이 상상되더라고요. 나중에 실제로 마셨을 때 정확히 그 이상한 맛이었어요. 3모금 마시고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정성껏 커피를 내렸지만 입에 들어오자마자 그 낯선 느낌이 여전하고 반잔쯤 억지로 마셨더니 위장이 좀 아프대요.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이상 익숙하던 커피가 하루아침에 낯설어지니까 상실감이 꽤 크더만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커피에 매달리는 심리적 이유를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몸의 습관을 떠나보내는 데에도 감정적 애착, 분리와 상실, 애도의 과정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요즘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전처럼 즐겁게 커피를 만듭니다. 들고 와서 한 모금 마신 뒤 옆에 놓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요. 혀와 위장이 뭐라고 말을 하지만 그 정도야 뭐. 사물이 이러할진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어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헤어지는 고통은 정말이지 온 존재를 뒤흔들어 놓죠. 여기에 무슨 마법의 대처법이나 치유법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 방법을 소개합니다.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또 방향을 유지하면서 헤쳐나올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판단이 모호할 때는 일단 현상 유지를 합니다. 만약 이러자니 저기야 싶고 저러자니 이게 문제다 이런 갈등 상태라면 그런 상태에서 내리는 선택은 어느 쪽이든 후회가 남잖아요. 특히 남의 권유에 따랐을 때는 상대에게 원망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서로 스승이나 부모, 멘토가 권유했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힐러들께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유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상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혹은 주지 못하는가 하는 시시비비를 일단 멈춥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해하고 영리하게 판단하는 건 중요한 과정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반드시 이런 질문들을 나에게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왜 기대하는데?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거지? 세 번째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타인이나 환경, 조건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핵심적인 가치는 뭔가, 부차적인 가치는 뭔가, 그 대답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양보하거나 기대하지 않을 것을 나누어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걸 지키고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명확한 경계선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냥 쉽게 얻어지거나 남이 알아서 배려해 주겠지 하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자 책임자임을 100% 받아들이고 거기에 필요한 관계의 기술을 배우고 숙련합니다. 이러한 배움은 삶의 전 과정에서 지속되어야 함을 받아들이고요. 나머지는
타협하고 배려하고 기대에 내려놓기와 같은 자기 치유와 수행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대상이 아닌 나의 감정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랑 헤어졌기 때문에 내가 슬프다가 아니라 내가 부여했던 의미와 내가 느꼈던 감정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잃어버린 것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안전하다와 같은 감정이라고 명확히 인식하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을 스스로 확보하기가 쉬워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니까 관계에 집착하게 되죠. 이렇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 즉 가슴에 구멍이 메꿔지지 않은 상태라면 비슷한 대체물을 찾아서 바깥으로 떠도는 시행착오를 반복하기가 아주 쉽죠. 귀한 물건이나 돈을 잃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건이나 돈이 나에게 주었던 감정이 뭐였는지 거기에 초점을 기울입니다. 다섯 번째는 슬픔과 상실감을 충분히 애도해 줍니다. 그런 느낌을 느끼는 나 자신을 탓하는 대신 그렇게 슬퍼하고 비통해 하는 감정을 허용합니다. 내면화의 대화법을 쓰면 좀 더 수월한데요. 내 감정을 내 안에 들어있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네 잘못이 아니야. 안 괜찮아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시간과 함께 새로운 의미가 알아지고 깊이 있는 지혜가 생길 거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새로운 에너지장이 형성되고 건강한 인간관계에 접어들기가 수월해집니다. 내 안에 빛이 밝아지면 그 빛에 비례해서 언제나 새로운 인간관계나 환경, 성장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을 확신하면 큰 도움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우린 한동안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또 만나요. 안녕.